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의 도는 옳은가 그른가? 세상은 공정하게 움직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사기라는 대작을 통해서 사마천이 던지고자 하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기 속 자신을 딛고 일어선 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시안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서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보면 그 사마천 사당이 있습니다. 한청이라고 하는 데인데 중국은 사마천에 사당을 세운 목적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마천에 대해서 기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사마천이 아버지도 역사가였고 사관이었고 본인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관했었죠. 그런데 사마천은 이런 생각을 하죠. 사기 130편 전체를 완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마천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늘의 도는 옳은가 그른가? 말하자면 세상은 공정하게 움직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백이열전이 설정된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김덕신이라고 하는 학자는 백이열전을 1억 번 이상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백이열전이 뭔데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사마천은 백이열전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백이와 숙제가 있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동생인 숙제한테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숙제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숙제가 마음이 착해요. 아니 형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위를 계승하냐면서 양보를 했어요. 형도 또 착해요.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네가 계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양보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서로 왕을 맞지 말자 해놓고 그 고죽국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를 가냐면 주나라 문왕한테 가서 의탁하려고 그랬어요. 문왕이 그 당시에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갔는데 막상 문왕은 죽었어요. 죽었고 그의 아들 무왕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위패를 병사형 수레에다 싣고 폭군으로 알려진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하러 떠나고 있는 거예요. 백이와 숙제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가서 말고삐를 딱 부여잡았어요.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의롭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왕의 신하들이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수양산으로 은거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다. 이것이 이제 사기 백이열전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이러한 것이 하늘의 도라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얘기하죠. 백이열전 뒷부분을 보시면 사마천은 공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편에 서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 편에 서야 된다. 이런 논법이에요. 부하고 귀를 구할 수 있다면 말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비록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좀 겪더라도 충분히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세한연호 송백지 후조라는 말이 있어요. 겨울이 된 연후에 송백이 나중에 시듬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역사는 역경을 거친 자만이 평가받기 마련이다 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사마천은 한무제한테 영린을 건드렸다가 결국은 궁영, 즉 남성의 생식기를 거세당하는 형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내가 비록 궁영의 치욕을 당했지만 군자가 세상에 태어났다라면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백이숙제가 굶어 죽는 행동을 한 것을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고죽국이 좀 작은 나라지만 그러한 군주 자리를 양보할 만큼 대단히 무거운 행동을 한 것에 비해서 수양산에서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한 것은 경박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삶과는 다르게 역사가로서 세상에 길이 빛날 사기를 남기겠다. 이것이 사마천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오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가 어떤 인물이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죠. 그 오기가 마을 사람 30명을 죽이고 자기 나라, 위나라를 떠납니다. 옆에 병든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오기한테 얘기를 해요. 오기야, 너 어디 갔느냐? 노나라로 갈 겁니다. 노나라로 가서 제가 성공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오기가 누굴 만났냐? 공자의 제자인 증자를 만나서 육아의 학문을 배웠어요. 육아. 그런데 얼마 후에 오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오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직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증자가 또 황당하죠. 증자는 효성의 대명사 아닙니까? 증자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자가 내 제자란 말인가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기가 또 이까지 육아학문 배워서 뭐하냐면서 그때부터 병가로 방향전환. 마침 그때 제나라가 자꾸만 공격을 해오니까 노나라 군주가 장군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갔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인데 어찌 전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기는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노나라 군주가 그 말을 듣고 다른 나라를 쫓아내요. 오기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위나라로 갔습니다. 위나라 군주가 문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후가 오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그한테 물어봐요. 오기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기는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지만 병사일은 사마양저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탐욕과 여색이라고 하는 흠결은 있지만 지금 군주께서 필요한 것은 군사를 잘 다루는 장군을 모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후가 장군 임명장을 줍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오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런 병사들과 자기 부하들의 말을 다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 사마천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기는 언제나 낮은 병사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고 음식을 먹었다. 잘 때는 잠잘 자리를 깔지 않았고 행군할 때도 마차에 타지 않았으며 식량도 자신이 직접 가지고 다녔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어떤 병사가 악성 종기 등창에 걸렸다. 군의관이 직접 자기가 입으로 빤다고 하니까 오기가 내가 빨겠다면서 자기가 종기를 빨았다 이거죠. 병사들은 오기의 그 행동을 보고 감동하죠. 병사들은 전쟁을 잘했겠죠.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 서쪽에 막강한 진나라와 전쟁을 해서 성 5개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기를 서하태수를 맡겨서 진나라와 한나라를 맡게 했어요. 그거 상당히 큰 자리예요. 오기가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기를 그토록 지지했던 위나라 문후가 죽고 아들 무후가 왕이 됐어요. 어느 날 무후가 오기가 있는 서하에 시차를 나옵니다. 시차를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답구나 산천의 견고함이여 위나라의 보배로구나 하면서 무후라고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참 괜찮구나 하면서 자기 찬양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예 역시 대왕은 참 현명하십니다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오기는 한마디 던져요. 나라의 위대함은 임금의 덕행에 있지 지형의 험준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좀 덕이 부족하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질을 못 되는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나라가 지금 잘 지켜지는 것은 지형이 험준하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후가 가슴속에 담아뒀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무후가 재상직책을 마련했어요. 오기는 자기한테 당연히 재상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자기가 한참 못하다고 생각하는 전문한테 재상 자리를 빼앗기고 무후와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초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좋지 않은 결말을 갖고 떠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죠? 실력인가요? 인성인가요? 인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야누스적인 면모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즉 사람을 한 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도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볼 것인가 인성을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양분해서 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분명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 지침, 인생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1인자 같은 2인자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진시황을 도와서 진나라의 모든 개혁을 진두지휘한 이사입니다. 이사는 초나라에서 곡식 창고직이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볼일 보는 이사를 보고 소스라치게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관리하는 곡식 창고로 올라가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쥐가 자기를 보면서 안중에도 없이 곡식을 먹고 있어요. 이사가 그 쥐를 보면서 거기서 느끼죠. 사람이나 쥐나 마찬가지다. 어디에 처해 있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하면서 스승순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고 천한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없고 곤궁하고 궁핍한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이사가 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부리를 찾아갔어요. 여부리를 찾아가서 그 밑에 사인, 집사를 했어요. 집사를 하면서 여부리 눈에 들었어요. 여부리가 진시황한테 소개한 거예요.
진시황이 내가 지금 동방육국을 지금 정벌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사는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지금 동방육국을 정벌하면서 막대한 군사력을 쓰고 있는데 신에게 1만금만 주시면 적국의 궁실에 가서 내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진시황이 이사의 말을 딱 듣고 거기서 임명합니다. 진왕의 핵심이 돼요. 그런데 한나라에서 정국이라는 놈이 첩자로 와서 대왕께 운하 건설하라고 했는데 그 진시황이 운하를 건설하다 보니까 한나라를 공격할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신하들이 운하 건설하다 보니까 경비만 축내고 이게 잘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왕이 정국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혹시 이사도 초나라에서 온 첩자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사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이사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장문의 김 편지를 씁니다. 그게 그 유명한 간축객서예요. 옛날에 목공은 인재를 구하여 서쪽에서 융 땅에서 유열을 데리고 왔고 동쪽에서는 완에서 백리에 송에서는 건수 진날에서는 비표와 공손지를 오게 했습니다. 이 5사람은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목공은 이들을 중용하여 20나라를 통합하고 서영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태산 불양토양 하에 불택서리가 유명한 말이에요. 태산은 한 줌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큰 강물과 바다는 세세한 흐름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이 진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인물의 사람됨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빈객이면 내쫓으려고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군대가 강성하고 병사들도 용감하다고 합니다. 땅에는 사방의 구분이 없고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객을 내쫓아 적국을 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진시황은 어땠을까요? 이사를 딱 탑니다. 이사를 등용하자마자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이사가 그때 통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36개 군현으로 만들었어요. 중국 최초 지방자치제를 실현한 것이 바로 이사예요. 이런 개혁 작업을 다 신두지휘했어요. 2인자로서 절대 권력을 차리셨죠. 이사가 봤던 쥐 2마리가 있었죠. 그 쥐 2마리를 이사만 봤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찾아내느냐는 것은 내 자신의 만목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기라는 대작을 통해서 사마천이 던지고자 하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마천이 생각하는 삶의 방향은 사기 130편 전체에서 사마천이 그려내고 있는 인물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다. 역사는 또 삶은 인생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처지에서 역경이라든지 슬픔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자신을 딛고 이러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Even when the tears flow, even when we laugh and love.